1943년 겨울, 발명가 에드윈 랜드는 뉴멕시코에서 가족과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주던 랜드는 딸 제니퍼에게 사진은 며칠 뒤에나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딸은 이렇게 물었다. 왜 지금 바로 사진을 볼 수 없어요? 이 단순한 질문은 랜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카메라 안에 암실과 같은 장치를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48년 세계 최초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어냈다.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는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비디오를 제때 반납하지 못해서 엄청난 연체료를 내야 했다. 왜 연체료를 내야 하지? 라는 그의 불만은 만약 비디오 대여 사업을 헬스클럽처럼 운영하면 어떨까?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연체료 없이 월간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디오 대여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이 넷플릭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하면서 넷플릭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굳이 물리적인 매체로 영화를 빌려야 할까?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3억 명 이상 사용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를 이끈 출발점에는 바로 질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에 길들여져 있을 때 변화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은 기존의 익숙함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면 해법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탠퍼드 대학의 티나 실리그 교수는 모든 질문은 그 안에 답이 떨어질 프레임을 만든다. 프레임을 바꾸면 가능한 해답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리는 마차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기술적 개선만 가능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자동차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연다. 질문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고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답을 찾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사고의 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초대하지만 나쁜 질문은 시야를 가두고 이미 알고 있는 답만 반복하게 만든다.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은 원인을 분석하게 하지만 자칫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배움과 성장을 향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대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돌아봐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질문을 던진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런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질문은 방향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삶의 초점이 달라진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는 질문이 아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꾸짖는 질문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자신을 여는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좋은 질문은 삶을 전진시키고 나쁜 질문은 삶을 소모시킨다.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까라고 묻는 사람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의 하루는 같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좋은 질문은 본질을 향한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표면을 넘어서 근본을 파고든다. 예를 들어, 왜 매출이 줄었지? 라는 질문보다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본질적이다. 본질을 향한 질문은 단순한 개선을 넘어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좋은 질문은 프레임을 바꾼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 순간 가치 창출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이는 질문이 단순히 해답을 찾는 수단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좋은 질문은 열린 결말을 품고 있다. 예, 아니오로 끝나는 폐쇄형 질문은 상황을 단순하게 확인할 때 유용하지만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어?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운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한다. 질문은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다. 상대를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질문은 방어적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다. 질문의 어조와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거나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다. 질문은 결국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 본질을 파고드는 습관, 그리고 용기와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좋은 질문이 만들어진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며 정답이 아닌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고 싶을 때 더 나은 답을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정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어제의 해법이 오늘의 문제에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길이 달라진다. 좋은 질문은 새로운 문을 연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길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